자, 부동산이 살아나고 있어요. 네. 네. 지금 서울의 아파트값이 3주 연속 오름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집값 회복 신호로 이제는 정말 봐도 될까요? 어떻습니까? 글쎄요, 뭐 집값이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고 네. 최근에 제가 이거 환산해 보니까요. 서울 쪽에서 전체적으로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서울 잠실이 2억까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0.01% 이렇게 계산하면 잘 모르시니까 네. 서울 시내에서 평균 3천에서 5천만 원 정도 올랐고요. 그리고 경기도에서는 평균 한 4천만 원 정도. 그러니까 몇 천만 원이라도 올랐다는 게 일단 기분 좋은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은 그 서울은 석 달 만에 지금 반전에서 오르고 있고요. 경기도 수도권, 우리가 말하는 수도권은 경기도까지입니다. 충청도는 아니고요. 경기도까지. 네, 경기도까지. 수도권. 경기도를 넘어서는 충청도나 강원도를 가면 거긴 아니고요. 그래서 네. 경기도 내까지는 지금 17개월 만에 처음으로 아파트 값이 오르고 있습니다. 이거는 17개월 만에 처음이군요. 네, 거의 1년 반 정도 되죠. 1년 반 정도 만에 값이 오르고 있다는 건 아주 좋은 소식입니다. 예, 앞서서 말씀하신 게 잠실은 2억이나 상승을 했다는 게 네. 이게 실제로 실거래가가 2억이나 올랐다라는 건가요? 그렇죠. 잠실은 이제 잠실 롯데 월드도 있고요. 그리고 예. 잠실이 송파로 들어가기 때문에 송파에서 가장 그 이동률이 많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 서울 수도권 중에서는 그래도 잠실 쪽이 서울 강남 3구 쪽에서는 많이 움직입니다. 네. 그래서 그만큼 낙폭이 옛날에 많이 떨어진 부분이 오른 것도 사실이고요. 다른 서울 지역에서는 전체적으로 4, 5천만 원이면 잠실 쪽에서는 1억도 아니고 2억까지 오른 단지가 있습니다. 근데 어느 단지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1차적으로 잠실이 많은 상승세를 타고 있는 게 네. 현실입니다. 강남권이 다 지금 상승세가 두드러지고 있다고요. 네, 네. 예. 지금 강남구 같은 경우가 0.2% 올랐고 네. 그리고 잠실, 신천동 요쪽이 이제 0.3% 정도 올랐고 서초구도 0.1% 올랐네요. 네. 그리고 반포 잠원동 쪽에 재건축 단지들도 있잖아요. 재건축 예. 강이 보이기 때문에 그 잠원동 쪽에는 상당히 인기가 있고요. 전체적으로 크게 보면 강남 3구에서는 1억 정도가 상승한 게 사실이고요. 그 중에서 잠실만 조금 더 오른 거죠. 그래서 일단 서울 강남 3구에서는 5천 원 넘어서서 1억 정도가 오른 상태고요. 장기적으로 보면은 이제 뭐 지방에서는 뭐 세종시가 조금 오르고 있고요. 그다음에 예. 제주도는 역시 좀 반응이 상당히 좋고요. 결국은 서울을 벗어난 지방 도시에서는 우리가 대전이나 그다음에 천안 그리고 세종 신도시, 청주 이쪽이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 장기적으로 보면 서울 시내가 앞으로 점점 그 상승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고요. 서울이 한 석 달 만에 반전이 됐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더 떨어지지만 않는다면 이 상태로 경기가 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들의 이야기는 좀 들어보셨어요? 분위기가 요즘에 어떻대요? 그만큼 일단 거래량도 많이 늘고 있다고 하던가요? 왜냐하면 전세금이 약간 낮아지니까 결국은 전세를 금을 뛸까봐 불안한 것도 있고 전세 깡통 전세도 뉴스를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이 네. 전세로 갈 바에는 내가 사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좀 약간 그 중저가 30평 미만 그 소규모 아파트들은 상당히 거래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예. 전셋값도 최근에 상승으로 전환했다고 들었어요. 전세값은 이제 그 자리가 교통이 좋거나 지하철이나 역세권 주변에 중소형 아파트들은 그 오히려 오르고 있는데 이제 그동안 전체적으로 보면 전세값을 많이 그 집주인이 내준 거죠. 그러니까 네. 내준 돈이 한 4조 원 정도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앞서서 굉장히 저희가 뉴스프라임 시간에도 뉴스를 전해드렸는데 큰 손실이죠. 역전세가 상당히 심각했잖아요. 네. 예, 좀 안정세로 접어들 수 있을까요? 전세금은 아무래도 전국적으로 너무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예. 지금 전세금이 오르지 않는다는 것은 아파트를 매매로 돌아선다는 그 징조가 될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집주인도 이제는 그 전세를 놓느니 조금 싸게라도 팔고자 하는 분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싼 맛에 집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부동산은 현재 정부에서도 살리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체 부동산이 그 팔고 사고 하는 그 수익형 정부에서 끌어들이는 받는 세금이 약 50조 원이 거쳐야 되는데 상반기 때 지금 35조 원 정도밖에 안 거쳐갖고 약 16조 원이 예상보다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3분의 1 정도가 세금이 안 거쳐서 나라도 지금 곳간이 비어 있는 그런 상태고 예.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뭐 굉장히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서울의 아파트 값이 3주째 지금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수도권은 17개월 만에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첫 번째로 이 소식 전해드렸고요. 두 번째로 국토부에서 이제 빈집을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겠다라고 해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배포를 했습니다. 자, 서울의 빈집이 무려
이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예. 2,800가구나 된다고 정부 조사가 나왔어요. 네, 그 전국적으로 서울은 그 빈집이 없는 줄 알고 있는데요. 네. 서울에는 그 재개발 내 집도 없는데 재건축을 빈집은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재개발 재건축을 하려다가 중단된 곳. 또 네. 옛날에 반지하에 물이 들어가서 사람이 임대도 안 나가고 그러는 곳. 그리고 또 아주 오래된 구역들은 지금 고치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그냥 방치해 두는 곳도 많습니다. 뭐 한옥도 여러 개 빌려 있고 또 오래된 집도 비어 있고 결국은 우리가 빈집의 기준이 뭐냐면 한 1년 정도 비어 있으면 빈집이라고 보는 거죠. 네. 1년 정도. 사람이 살지 않으면 그리고 이제 국제기구에서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해마다 11월 11일 날짜로 1년 동안 비어 있다. 그럼 빈집으로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예. 결국 서울에도 빈집이 뭐 사실은 뭐 몇천 가구인데 그동안 빈집에 대한 실태 조사가 굉장히 잘못된 게 많아요. 결국 뭐 10만 가구밖에 안 된다고 그랬는데 따지고 보니까 뭐 무려 뭐 그 150만 가구가 비어 있다 그래 전국적으로. 아, 전국적으로. 네. 예. 그래서 엄청난 양이죠 사실은. 예. 네. 그러니까 빈집의 개념이 그동안은 제각각이었다고 들었어요. 도시와 농어촌에 따라서 정의가 달랐는데 이 네. 빈집의 개념도 이번에서야 일원화시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한국 부동산 그 정보원에서 결국은 빈집을 통일시켜야만 그 조사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농어촌 공사 아니면 또 농어촌 그 헌집 방치돼 있는 거 이게 예. 다 포함하다 보니까 등기가 나와 있는 숫자하고 또 기존 빈집하고 거의 뭐 10배씩 차이가 났습니다. 그 네. 전체적인 계산에는 뭐 15만 가구인데 사실 따지고 보니까 전국적으로 150만 가구니까 거의 10배가 차이 나서 이대로 두고서는 통계가 안 나오는구나. 그래서 현재 많이 고치고 있는데 한국부동산원에서 결국 통합 그 사이트를 만들어서 하나로 쫙 볼 수 있게 이렇게 지금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근데 국토부에서 빈집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이번에 가이드라인을 만든 건데 네. 국토부에서 이제 어떻게 관리를 하겠다라는 건가요? 그 계획들이 좀 나와 있을까요? 일단은 그 기존의 부동산을 통해서 빈집을 조사한 다음에 현실적으로 이게 비어 있는 집을 인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최소한 1년 정도 비어 있는 것을 인정을 해서 조사를 하는 거, 다시 조사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엉터리가 뭐냐면 뭐 15만 가구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 조사해 보니까 150만 가구다. 이건 10배 차이 나니까 이건 통계가 안 맞는다. 네. 그래서 그 다시 통계를 한국 부동산원에다 위탁을 해서 결국은 새로운 정책을 짤 방법도 있고 그리고 헌집에 대해서 뭐 세금을 안 먹일 수도 있고 네. 오래된 헌집이지만 뭐 집을 완전히 쓸 수 없는 그런 집도 있을 거고 그래서 정리를 하다 보면 제가 볼 때는 반 정도는 못 쓰는 집이고 한 반 정도는 다시 살릴 수 있으면 뭐 어떤 뭐 수리를 한다거나 아니면 정부 보조를 해줘 갖고 헌집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짤 것 같습니다. 네. 빈집이지만 주인이 있는 집인 거죠? 예, 땅 주인이라든지 네, 집의 주인은 기존에 대한민국에서는 그 네. 다 있습니다. 주인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 예를 들어 이게 헌집이 뭐 쓰러져가는 집도 일단 등기가 있으니까요. 예. 그래서 그 주인을 찾아보면은 그 호적등본처럼 다 원산이 있고 그다음에 그 고칠 수 있는 집과 없는 집 그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현재로는요. 빈집이라도 집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빈 땅이라도. 최근에 유행이 네. 그 땅값만 줬는데 집이 멀쩡한 집인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이 횡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 요즘 그 부동산 경기 안 좋을 때는 그 서울 근교에 다니시다 보면은 그 땅값만 주고 집이 멀쩡한 집은 금방 팔립니다. 그러니까 요즘 야근 사람들은 그 내 집 마련할 때 한 반값에 사는데 그 요건이 우리 생각을 앞서갑니다. 그냥 그 빈집인데 집값은 없고 땅만 사는 그런 경우. 네, 그런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땅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 근데 땅에다가 그렇죠. 집은 올리는 건 사실 가격이 그렇게 비싸진 않은 근데 거죠. 새로 올리는 건 돈이 또 들어가니까 예. 그냥 요즘 행제는 땅을 샀는데 빈집이 쓸만한 집이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중고차 같은 거죠. 싸게 샀는데 차가 쓸만한 거죠. 그런 시장이 새롭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예, 그런 땅들을 좀 노려봐야겠군요. 네네. 알겠습니다.